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펼쳐놨는데요.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4 번지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인데요. 제가 여기 모델하우스 현장을 다녀왔었거든요. 그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위치가 되게 좋은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썰렁했어요. 갔다 왔을 때도. 금리가 저금리이고 조금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문제없이 완판이 될 곳인데 지금 시기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적 편집도로 봤는데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면서 세교지구에 속합니다. 여기에 지제역이 있고 지제역에서 반경을 한번 딱 찍어보니까 한 2km 정도?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평택은 고덕신도시하고 지제역 부근이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나 어떤 교통 편의성 이런 거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위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2차, 힐스테이트 1차 이런 식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쫙 둘려져 있고요. 여기 세아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교 중학교, 평택 여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 바로 여기 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좀 여기는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지제역까지 가면 지제역은 이제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겠죠. 여기는 투룸으로 되어 있는 복층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고덕신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주변의 협력업체 분들이 정말 많은 숙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겨울이어서 조금 뜸하긴 하지만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은 뭐 그렇게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앞으로 평택 그 반도체 공장이 6기까지는 확실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6기까지가 확실히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한 7, 8년 정도는 계속 인구가 유입될 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고덕 국제신도시에는 원투룸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 원투룸을 구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쪽 지제역 쪽이나 뭐 서정리역 쪽이나 이쪽에 원룸이나 1.5룸 오피스텔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오피스텔이 생긴다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인에서 직원들 숙소로 두세 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임차인이 법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법인 임차인에게 임차를 주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거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업무용으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임대 수익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쪽 인근의 원투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거나 깨끗하거나 그러면은 160 정도 되거든요. 월세가 160 정도라고 하면 수익률은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률 계산해서 은행 예금 이자보다 더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는 거지만 이 고금리 시대가 이제 곧 끝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를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투시도고요. 여기가 동상로거든요. 굉장히 넓은 한
8차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이렇게 H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쪽은 이제 공개 공지로 해서 좀 공원처럼 쓸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여유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데크 시공 예정, 근린 근생시설, 야외 테이블 활용 해서 이 오피스텔은 전체가 180호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 이렇게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그 편의시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피스텔의 구성을 보시면 거의 180세대 중에서 A타입이 144세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80%죠. 그래서 제가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도 유니트는 A타입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180세대 전부 다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A타입인데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호실들이 다 A타입입니다. 여기가 복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B타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B타입은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좀 크고 이거는 유니트는 없었고 이렇게 모형만 나와 있고 18세대가 제공이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위치는 여기 이렇게 제일 막힘이 없이 잘 보이는 쪽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C타입이고 이쪽 북쪽에 이렇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B타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A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실속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타입도 제일 많고 하니까 여기 임차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A타입을 무난하게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상 2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2층은 테라스가 다 제공이 되더라고요. 3층부터는 테라스가 없는데 2층은 테라스가 있어서 면적이 조금 더 넓었어요. 뭐 당연히 분양가도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쪽은 A타입이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여기 앞에는 B타입,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은 C타입이 배치가 되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3층부터 10층까지의 평면도인데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3층부터는 테라스가 없습니다. A, B, C타입의 배치는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천정을 나타내는 도면인데요. 보통 아파트는 이렇게 2.3m의 천정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복층이기 때문에 총 높이가 4m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복층은 1.7m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조금 고개를 살짝 숙여야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뭐 모델하우스는 여기 위에 그 공간을 탁 터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어지는 거는 이 공간은 없고 이렇게 조금 고개를 살짝 숙여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1.7m니까 남성분들은 뭐 170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숙여야 되겠죠. 근데 여성분들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수요를 한번 적어 본 건데 평택은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여기 사이트라고 써 있는 여기가 현장인데 여기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이 여기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잖아요. 거의 종사자가 8만 명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자리는 너무 탄탄하다. 일자리를 위한 어떤 주거 환경을 조금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집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정주 인구들이 원하는 원룸, 투룸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예상을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평택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요. 현재 평택의 인구는 57만 정도로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 전입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 현재 지금 60만은 다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일해보니까 향후에 거의 90만, 100만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화양신도시나 이쪽에 출장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대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가 나뉘게 되죠. 지금 뭐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도 다 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현재 평택은 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 구로 나뉘어지고 그 안중 출장소나 송탄 출장소나 이런 곳들이 다 이제 구청이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대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평택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만, 100만까지 인구는 충분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인구 유입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크게 짓고 있죠.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은 3공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짓고 있고 5공장 준비 작업 돌입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53층 컨트롤 타워도 들어올 거고, 제가 이 자료를 읽어봤는데 여기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은 현장이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교통 환경을 나타내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지제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SRT, KTX, GTX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한 2km 반경에 있기 때문에 직지구 근접으로는 정말 최고라고 볼 수 있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학교 주변이라 유해시설도 없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주변에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고 법원이 있고 일반 산업단지 있고 영신지구, 지금 현장은 세교지구에 속하는 현장인데요. 주변에 성모병원도 있고 하나로마트 이렇게 뭐 학원가도 많이 있고 해서 주거 환경이나 뭐 이런 걸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평택에는 이렇게 오피스텔이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연평균 공급량이 1000세대도 안 돼요. 근데 앞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될 거를 보면은, 이거는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규모가 되게 작은 주거 형태잖아요. 이거는 1, 2인 가구나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물론 가족 단위로 실거주로 원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여기는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 2인 가구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원투룸 오피스텔은 그렇게 공급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뭐 다가구 주택의 원룸이나 뭐 빌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 임대 선호도가 젊은 사람들은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은, 일반 빌라나 뭐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임대료가 높아요. 그래도 깨끗하고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있으면 더 주거라도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고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일단은 원룸, 투룸 오피스텔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 거주가 아닌 직주 근접을 위한 근로자, 임대 선호 지역으로 아파트 대비 주차 등 여리한 조건에도 풀 옵션 위주 선호로 임대료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거죠. 자기 일하는데 교통 편리하고 생활 환경 좋고 깔끔하고 이런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은 지어놓으면은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도 그런 형태로 빨리빨리 매물이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지금 당 현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현장은 전실이 다 복층으로 되어 있고 복층을 생각을 했을 때 평당가를 2,700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전용이
7.5평, 여기는 6.1평, 여기는 7.5평인데 여기는 전용이 14평이죠. 이거는 복층이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복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닌 분들은 이게 별로 의미는 없는 거죠. 복층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복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덕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이 넘어가죠. 실사용 평수가 여기는 15평이고 여기는 21평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고덕 아이파크 3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가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가격을 한 이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희소한 주거용 오피스텔 굉장히 부족합니다. 투룸. 그리고 이제 복층 설계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직주 근접입니다. 삼성 반도체 단지 있고 법원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지제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뭐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 수요가 있는 거죠. 그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편리한 인프라, 주변에 병원, 뭐 이마트, 스타필드 여러 가지 뭐 공원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학교도 뭐 근처에 많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아이가 있는 1, 2인 가족들은 뭐 계속 살 수는 없지만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곳으로 선택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현장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이렇게 샤워실이 있고 이쪽에서 샤워를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양변기가 있고 좀 수건 같은 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손 씻는 세면대가 있어서 음, 건식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막 다 물 튀기고 그러지 않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는 이 거울하고 요 조형물 빼고는 다 포함입니다. 여기 왼쪽에 냉장고 뭐 싱크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돈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게 1.6m가 일반적인 사람 키고 여기가 일반 아파트 천정고고 여기는 복층이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거실 높이가 4m죠. 그리고 이렇게 다 뭐 샤시 들어가고 위에 이 에어컨도 다 포함이고요. 여기 있는 TV는 포함이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에어컨은 삼성 에어컨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방이 되는 거죠. 안방은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포함이고 북박이장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울은 이제 불포함인 거죠. 안방에서 나와서 이 장식장은 열어보면은 세탁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기 전에 방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쪽에 들어가면 이거는 입구 바로 오른쪽 방인데 여기도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 장이 들어 있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계단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탁기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다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점선이 되어 있죠. 이 점선까지가 천장인 거예요. 여기는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높이 올려놨고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에 올라가서 1층을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전용 14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층까지 생각하면 21평이거든요. 여기까지가 현장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B타입, C타입에 대한 모형도가 이렇게 입구에 있었고요. 이거는 유니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보시면 저기 뒤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이시죠? 이렇게 쫙 그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로변이 동상로라고 하는 큰 대로변이고요. 여기 이렇게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죠. 그래서 나중에 오피스텔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 같은 것들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깨끗하고 그런 쪽에는 임대 수요가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는 거죠. 공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고요.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0.25% 올렸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 금리 인상이 끝날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조선 비즈에 나온 뉴스인데요. 금리가 미국발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쫓아갔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춰야 되고 앞서에서 과거를 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가파르고 빠르고 큰 폭으로 올라갔던 적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꼭 끝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정말 다들 못 살죠. 앞으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0.25% 인상이 적절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금통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이견이 없이 이제 요만큼만 올리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었지만 내년 초까지 한 번 더 하고 3.5에서 3.75%에서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금리가 정체되거나 내려가겠죠. 그것이 바로 내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이 오피스텔은 입주가 2025년이에요. 내년 초까지 추가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연 3.5에서 3.75%로 전망을 하고 있죠. 내년에는 이렇게 성장률도 낮고 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대외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우선이라고 언급했지만 미국 최종 금리가 5% 이상 높아지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은행도 3.75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보수적으로 본 금리 수준이 3.75%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3.5%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5% 정도까지 가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높아도 3.75%까지 보는 의견이 다수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은 이제 올리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올리고 내년 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내려오는 금리 하락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가 2023년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2025년 1월이 잔금입니다. 계약금을 10%를 일단 내면 한 3,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현재 들어갈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달부터 잔금이 돌입을 하는데요. 이때 중도금 무이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이때 이자가 얼마가 될 것이냐. 저는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 1월이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는 앞서 그 기사에서 봤듯이 좀 진정이 되거나 좀 내려오거나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저렴할 것이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비쌀 거는 너무 분명한 거죠. 왜냐면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평당 한 1,800, 1,900만 원 정도의 그 분양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훨씬 더 높을 거죠. 오히려 지금 저렴하게 선점을 하고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뭐 TV나 뭐 이런 가구나 조금 넣으면 되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온 느낌을 전달해 드리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분위기 그 자체였지만 앞으로 이렇게 금리의 방향이나
분양 시장의 방향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받아두고 그때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물건으로 하나 장만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제가 뭐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검토를 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또 제가 더 자세하게 상담은 해 드리겠지만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내가 이 돈이면 뭐 다른 걸 투자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걸 하시면 되는데 나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원한다. 큰 욕심 내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목이 좀 아픈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뭐 그러면은 제가 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